들리시죠? 네. 동생들 반갑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교육의 열정을 이렇게 만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설마 여기 계신 분 중에 아직까지 태어나서 교섭이라는 걸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런 분은 안 계시죠? 네. 이번에 처음 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봐 주실래요? 제법 많으시네. 교섭을 기존에 해보셨다 하더라도 이번 교육을 통해서 뭘 하나 느껴주셨으면 하는가부터 제가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노동조합 하면 목적이 뭐예요? 노동조합 목적이 뭐야? 왜? 신중님, 우리 왜?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좋아요.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맞지만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우리 원래 근대 자본주의가 출범할 때부터 노동자가 갖고 있었던 목적, 그리고 우리 헌법에서 정하고 있는 우리 목적을 보면 우리의 목적은 임금을 올리는 거예요. 아주 명쾌한 사실이에요. 어떤 조직에서는 이런 얘기해. 야, 노동조합이 월급만 올려주는 게 노동조합이냐? 맞아. 노동조합 원래 그런 거예요. 노동조합이 있는 목적은 근로조건, 노동조건을 개선하는 것이 원래 우리의 목적이고 존재 이유야. 근데 그걸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임금만 올려서 돼? 다른 노동조합이 임금을 제대로 올리기 위해서는 조직도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단협도 구체적으로 잘 만들어야 되고, 우리 조합원들 숫자도 늘려야 되고, 거기서 파생되는 목적들과 활동을 통해서 우리의 다양한 분해 순방 활동, 운영의 간부 육성 사업, 그 다음에 연대 투쟁, 이런 것들이 다 존재하지만 실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선출해준, 우리한테 우리 조합원들의 권한을 위임해준 우리 조합원들의 노동 조건을 개선해주는 것, 그게 우리의 핵심적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한 해 농사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단투라고 다들 하잖아요. 우리가 그 인단투를 할 때 우리가 노동조합의 최초의 목적에서부터 출발하고 이것이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인식하고, 그래서 이번 매년 있을 이 인단투에 대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총투입해서 우리 현장에 있는 조합원들한테 소통하면서 그들하고 같이 한다, 이런 생각을 이번 교육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 기존의 교섭을 경험해 봤던 동지들도 저는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으로 진행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기 연맹에서 오신 동지들도 많으시겠지만 연맹과 노조는 기본적으로 다르죠. 노조는 산별 대대에서, 노조 대의원대에서 방침을 정하면 100개가 넘는 모든 지부가 그 방침에 무조건 복무해야 됩니다. 그 방침에서 정한 규칙을 위반하면 징계받습니다. 실제로 매년 인단투가 끝나고 나면 징계가 막 올라옵니다. 그 중에서는 뭐 그렇다고 아주 강한 징계까지 못 가죠. 각 지부마다 또 업종마다 특별한 자기들만의 특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산별노조는 존립 목적 자체가 산별에서 정한 노동 기준을 그대로 지키고 그걸 어기는 사업장은 징계하고 또는 훈육하고 그렇게 해서 따라오게 만드는 게 산별노조의 목적입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산별로 전환하지 못한 연맹조직도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기존의 연맹은 이렇다 할 기준이나 방침이 없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산별연맹 단협위원회가 공동으로 구성되고 산별단협위원회의 연맹에 임원들이 들어오십니다. 그래서 연맹의 업종본부장도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산별에서 정한 이 요구안이 연맹의 기준안이 되지는 않겠지만 산별에서 하는 모든 방식의 인단투 진행 과정들이 연맹에서도 참조하고 연맹에서도 함께 준수하려는 노력을 올해는 꼭 해주십사. 그리고 산별연맹단협위원회에서 각 업종별로 그것들을 관리하고 그것들을 감독하고 또 지도하고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로 2020년 노조 인단협 요구안은 이건 노조만의 요구안이 아니라 우리 사무금융 전체의 요구안이라는 생각을 가져주시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임금 요구안입니다. 경제성장률, 이것은 여러 경제기구에서 추정하지만 저희가 볼 때는 한국은행에서 했던 2.3%를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도 약 1.0%로 가서 전체가 합치면 3.3이잖아요. 3.3에다가 임금 손해 보전치 0.9를 추가했는데 이 임금 손해 보전치라는 건 뭐냐면은 최근 3년간 실제 우리 전 지구에서 임금을 올린 것들을 평균치를 냈어요. 그 평균치를 낸 거하고 그 다음에 실제 우리 경제가 성장했던 것. 왜냐하면 전망하고 실제 결과는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지난 3년간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와 물가 상승이 됐던 수치하고 우리 지구에서 올린 임금 인상률 평균치를 냈더니 3년간 0.9가 빠지는 거야. 그러면 적어도 물가가 올라가고 경제 성장이 된 만큼은 노동자들한테 100% 달라. 그 플러스 알파 안 해주더라도 일단 그건 해줘야 똥똥 되니까 그거라도 맞춰달라는 취지로 0.9를 넣었어요. 그래서 4.2가 된 겁니다. 4.2에다가 지구마다 임금의 격차가 있어요. 업종마다. 업종 어떤 지구는 또 어떤 노조는 가맹 노조는 동종업계에서 임금이 좀 낮아. 그럼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해서 자기 지부 또는 자기 개별 노조의 입장을 반영해라. 대의원들의 요구를 넣어라. 그래서 4.2% 플러스 알파로 산별노조에서 정한 바 있습니다. 다음 코로나 이게 정정한가 이건 좀 이따 얘기합니다. 코로나19 특별 요구안이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전무후무한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 반드시 올해 회사가 나올 거는 저는 두 가지라고 봐요. 하나, 희망퇴직 엄청나게 벌어질 겁니다. 실제로 연맹은 제가 좀 확인 못했습니다만 산별노조의 많은 사업장에서 희망퇴직이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런 인위적 구조조정이 있을 거고 두 번째는 임금을 동결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 요구가 해서는 반드시 나올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적어도 코로나19 특별 임금은 이걸로 했으니까 코로나19 특별 요구안으로 감염증으로 인해서 어떤 경우에도 해고를 비롯한 강제적,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이번 올해만 적용되는 요구안을 특별히 모든 지구가 다 넣자. 이 지침이 산별노조에 다 이미 전파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 연맹의 가맹노조도 아직 요구안을 내지 않은 데가 있다면 이것을 반드시 넣으셔야 하고 이미 요구안을 제출한 데가 있다면 추가로 또 넣으셔야 합니다. 이것은 업종별로, 지구별로, 가맹단위별로 확인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규직 중심의 우리만 돌아볼 것이 아니라 기간제, 우리 조직 내에 있는 단시간 근로자, 특수고용, 간접고용 노동자가 있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고용에서 가장 최전방에서 잘려나갈 사람이거나 아니면 임금이 삭감당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고용을 유지하고 원래 코로나 사태가 생기기 전에 받았던 평균적인 임금 수준은 올 한해 코로나19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도 결코 임금을 저하시켜서는 안 된다는 이 두 가지 특별 요구안을 모든 가맹조직에서 반드시 넣어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동요구안이라 그래서 원래는 산별노조는 요거는 없고요. 요거와 요거를 보통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산별중앙교섭, 비정규직 처우 개선, 성평등, 고용 안정, 노동시간 단축, 임금제도 개선, 경영참여, 녹색금융 이렇게 해서 요 여러 가지의 공동 요구안들을 제출하고 있는데 저희가 나중에 우리 사무처 어디 계신가요? 저희가 나중에 뭘 드릴 거냐면 2020년도 모범 단협안을 책자로 다 나눠드릴 거예요. 산별노조, 우리 연맹노조 단협위에서 만든 올해 요 책을 보고 단협을 이렇게 만들으라고 하는 모범 단협안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요것들이 전부 조합으로 구체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우리 연맹에서는 이것까지 다 같이 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연맹 가망 조직에서도 우리 조직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는 사업자는 요것과 관련된 책자에 보면 조항이 있으니까 그 조항을 그대로 넣어가지고 교섭 요구를 해달라는 요청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다 되면 좋겠죠, 올해? 네. 근데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쉽지 않은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 사태라는 것들을 빙자해서 회사에서는 임금을 동결하다든지 또는 심지어 반납을 하자든지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겁니다. 내일 오후에 있을 모의 교섭에
그 각 샘플링 된 그 교섭의 규모, 교섭의 단위의 상황에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하루 반나절 교육받은 걸 중심으로 내일 모의 교섭 때 그것들을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라고 넣었는데 분명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돼요. 첫째, 임금 인상 요구율이 합리적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작년 말에 올해 초에 발표된 지표를 기준으로 4.2라는 인상 요구안을 만들어냈어. 실제로 연맹의 가맹 조직 중에 4.1을 쓰지 않더라도 대체로 각 노동조합에서는 임금 인상 요구를 뭐를 기준으로 만드냐? 한국은행이라든지 나온 물가, 그 다음에 경제 상승률, 요거 보통 하시는 게 맞잖아요. 그러면 코로나 사태가 생기고 나서 어떻게 변했어요? 심지어는 많은 경제 전문 기구에서 우리나라가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할 거라는 그런 요구를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4.2 이거 플러스 알파를 내놓으면 회사에서 어떻게 대응을 할 거냐? 분명히 그럴 거예요. 아니 올해 봐라, 물가는 거의 제일 영인 수준의 영해 수렴하고 그 다음에 세계 모든 기구에서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한다는데 무슨 임금을 올리냐? 이런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경제 성장률 및 물가 상승률은 우리가 관행적으로 요구한 임금 인상 요구율 산출의 근거일 뿐이에요. 왜냐면 막막하게 어디서부터 출발을 해? 요구율 수준은. 물론 모든 조직은 대의원대회에서 요구율을 결정하거나 대의원대회로부터 위임받은 단위에서 임금이나 이것들을 요구하는 수준을 결정할 거예요. 하지만 적어도 기준이 되는 숫자는 만들자라고 해서 우리가 관행적으로 차용했던 근거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일 뿐이지 실제로 경제 상승률, 물가 상승률에 딱딱 맞춰준 적은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연초에 우리가 추정했던 물가 상승과 경제 상승률대로 딱 맞아 떨어진 해도 단 한 해도 없어요. 말 그대로 추정은 추정일 뿐이야. 지금 코로나 사태 때문에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을 한다고 했지만 어떻게 하라고요? 하반기에 가서 조기에 경제 성장률이 우리 코로나19 사태가 종식되고 우리나라가 오히려 반대 수익을 반사 이익을 봐가지고 경제 성장률이 비약적으로 올라갈지도 아무도 판단하지 못해요. 그래서 추정은 추정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 성장률과 물가 상승률이 경제 전문기관에서 좀 낮게 측정했다고 해서 기죽지 말자, 쫄지 말자. 그건 1도 의미 없어. 그거는 원래 우리가 했던 써먹던 수치일 뿐이고 실제 기업들이 타결률은 어디서 나와요? 전년도 성과. 전년도에 회사가 대박살 났는데 임금 올려주려고 하겠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기본적으로 전년도 성과, 기업의 지불 능력, 회사가 부도생이 나게 생겼는데 임금 못 올려줄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라 또 우리 조합원들의 임금 수준, 우리가 회사가 말짱하지만 타 업종에 비해서, 타 업종, 우리 동일 업종에 있는 타 회사에 비해서 임금이 낮아. 그럼 당연히 올려야지.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노동조합이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런 다양한 조건에 의해서 임금이 결정되었지, 단 한 번도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 인상률만 가지고 임금 인상률을 결정해 본 적은 단 한 차례도 없어요. 그래서 올해 지표가 좀 찌그러졌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위축되거나 이걸 요구해도 되는 걸까? 도덕적으로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찔려. 이런 생각하면 안 돼. 왜? 우리의 목적은 뭐 하는 데 있다고? 임금을 올리는 데 있다고. 그런데 우리 스스로 이런 논리에 휘둘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 그러면 딴 데는 안 그럴 것 같은데 3금융만 너무 좀 그런 거 아니야? 그러실 수 있잖아. 금융노조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 그대로 해서 3.3 올해 공식 요구했고요. 금융노조는 한국노총에 있는 우리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다음에 금속노조 12304원 정액 인상인데 약 4% 정도 인상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공무원 및 공공기관 2.8% 올해 인상 이미 했어요. 여기도 경제 성장률과 물가 인상률을 일부 반영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쫄 일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이거 사진 찍으시는데 안 찍으셔도 돼요. 이거 지금 나가 있는 자료에는 요게 좀 빠져 있는데 요거 제가 참석자들한테 메일로 다 보내드릴 테니까요. 그거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요거 제가 보내드리니까 굳이 안 찍으셔도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절대 물가 인상률이나 경제 성장률이 좀 숫자가 위축되었다고 해서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어떤 함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강력히 드리면서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산별노조에 국한되긴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앞으로는 연맹도 산별노조 아직 미전환했다 하더라도 산별노조와 유사한 방침으로 가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노동조합을 할 이유가 있고 우리가 뭉쳐야 할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산별노조 방침은 이렇습니다. 특히 산별노조에서 오늘 첫 교섭하시는 분들은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단체 교섭권, 체결권은 본조에 있고 모든 단체 교섭의 대표자는 아까 여기 왔던 그 술 많이 먹었던 어제 이세진 위원장이에요. 이분이 어제 술을 많이 먹고 해롱해롱 한다고 해서 권한을 배제 못해. 우리는 법적으로 모든 권한을 이세진 위원장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에서 봄됐으니까 슬슬 인간협 해야지 하고 교섭 요구 공문을 보낸다? 징계 사유입니다. 그 다음에 인사보고서 나서 교섭 좀 하지? 징계 사유입니다.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모든 교섭 요청은 본조에서 다 진행합니다. 여러분들은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가만히 계시면 본조에서 회사 인사부에 전부 공문을 발송하고 인사부장한테 전화해서 공문 받으셨죠? 이렇게 다 진행합니다. 연맹은 산별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는 못하겠지만 산별로 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위원장이 한 명인데 우리 102개 사업장에 일일이 모든 사업장 교섭을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런 현실적 한계 때문에 위원장이 업종본부에게 교섭을 위임합니다. 그러면 업종본부는 반드시 단체협약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고요. 업종본부의 단체협약위원회 위원장은 본조 단체협약위원회의 위원이 되어서 자기 지부들이 진행하는 모든 교섭사항을 건건히 보고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서 진행하는 방식입니다. 본조의 인단협 방침을 위반하는 요구안과 합의하면 사전입니다. 본조 중앙위원회 승인을 득하지 않고 하면 징계 대상입니다. 반드시 중앙위원회에다가 승인을 받아서, 예를 들어서 4.1을 올리라고 했는데 요구 자체를 우리 회장은 작년에 어려워가지고요 4.2 하면 쪽팔려서 도저히 안 되겠어요. 3.5만 할게요. 안 된다고 하려면 어떻게 하라고? 미리 신청해서 승인을 받아야 돼. 절대 그런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부가 구속권과 쟁의 정의 조건을 위임받고자 할 경우, 그러니까 우리 지부는 특수성이 있어. 그래서 업종본부 교섭에 가는 것도 좀 안 맞는 것 같아. 예를 들어서 이런 데가 있어요. 일반 그 손해보험 업종 말씀을 드릴게요. 그 노조의 손해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원수사예요. 근데 몇몇 회사는 원수사가 아닌 그 개발업, 그 다음에 협회, 이런 데는 일반 원수사하고 임금 체계가 좀 다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게 할 테니 승인을 해달라. 이것도 중앙위원회에서 반드시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고, 아직까지 이것을 승인해 준 적이 없기 때문에 올리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지간한 사정이 아니면 무조건 산별교섭 중심으로 간다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쟁의조정 신청을 하면, 쟁의조정 신청은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릴 텐데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쟁의조정 신청을 해가지고 쟁의가 성립이 되면 그건 바로 무슨 효과가 있죠? 타결의 효과가 생기잖아요. 서명의 효과가 생겨버리잖아요. 아까 제가 그랬죠. 자, 체결권, 서명은 누가 한다고? 위원장이 해야 되는데 쟁의교섭을 들어가면 위원장이 못해. 지부장이 거기서 해버리는 거예요. 왜? 쟁의조정 신청 가서 타결이 조정이 성립되면 그게 바로 교섭 타결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역시도 사전에 본조단체협약에 보호를 하고 위원장 명의로 신청하고 위원장과 본조단체협약에서 오케이 할 때만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세종시에 가서 우리 중노위 하잖아요. 세종시에서 회사가 뭘 내면 계속 전화가 와요. 본조단협위원장. 제가 본조단협위원장이었으니까 저한테 회사가 지금 2.1을 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안 돼. 막 하고 2.7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위원장님한테 여쭤볼게요. 그렇게 해서 그 자리에서 서명하는 방식으로 했었고, 이것을 지키지 않았던 정모 본부장, 김모 본부장이 다 징계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반드시 우리 산별조직에서 명심해 주시고요. 타결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본조 위원장이 조합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인단협을 합의할 때는 교섭단위 조합총회를 반드시 거쳐야 된다라고 우리 방침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대부분
지부조합원 총회 또는 업종본부에서 공동조석을 했을 경우에는 업종본부 전체 조합원 총회 내지는 투표를 통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에 서명 절차에 들어가는 이런 취지입니다. 근데 우리 민주노총에 있는 모든 사업장들은 대부분 그 장정 합의안 나오면 조합원들 찬반 투표 하시죠? 우리 연맹 가맹점도 다 하시죠? 한국노총은 하지 않습니다.